16번 먼저 볼게요. 16번 보시면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루는데요. 등차 수열 이루고 있는데 합이 30이랍니다. 그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인데 요 세수의 합이 30이었다는 이야기는 얘네의 평균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0이었다는 이야기죠. 얘네의 평균은 등차 중앙이랑 같잖아요. 그치? 그럼 세 개가 누가 제일 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10인 건 알겠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10-D, 10+D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겠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가장 작은 수, 다 곱한 게 뭐라 그랬냐면 10-D 곱하기 10 곱하기 10+D가 190이래요. 다 곱한 게요. 그렇죠? 그러면 10 약분되고요. 그럼 얘는 19고요. 얘는 100-D의 제곱은 19여서 D의 제곱은 81이네? 그러면 D는 뿔마 8인, 뿔마 9인데 그럼 9예요? 마이너스 9예요? 이렇잖아. 그치? 근데 9여도 얘는 뭐였을 거냐면 1, 10, 19고요. 마이너스 9여도 얘는 19, 11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누구게라고 했을 때 19잖아요. 그치? 맞죠? 그 다음 제곱의 합이라고 물어봤으니까 381에 100에 1이니까 얼마예요? 482죠. 그치? 맞습니까? 네. 미안해요. 61이죠. 361, 얘가 462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7번이요. 17번. 야, 이번에는요, 내수가 등차 수열 이룬대요. 그럼 4개가 이렇게 등차 수열 이루고 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중항이 없잖아요. 그치? 중항이 없는데 우리가 가상의 중항을 설정하자 그랬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놈의 곱이 마이너스 77이래요. 그치? 맞죠? 그러면 이때 가장 큰 놈이 뭐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수의 합이 8이래요. 이거 빼먹었네. 잠깐만요. 합이 8이래요. 합. 그치? 그럼 봐봐. 얘네들의 합이 8이었다는 이야기는 평균 곱하기 4가 8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평균은 2였다는 이야기인데 걔는 중항인데 여기엔 없지. 근데 여기 가상의 중항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이렇게. 맞죠? 그럼 2로부터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까지 떨어진 이 거리는 어땠을 거야? 같았을 거 아니야 이거. 맞죠?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E-K, E+K라고 할게. 야, 이때 이거 D라고 하면 안 돼. 너 D라고 하면 이거 한 칸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등차 수열에서는. 얘는 정확하게 몇 칸 떨어져 있냐면 한 칸, 0.5칸에서 1.5칸 떨어져 있던 거야. 원래 정확하게는. 근데 그거 헷갈리니까 그냥 K로 놨어요. 그냥. 오케이? 그럼 봐봐. 가장 작은 놈이 E-K이고 가장 큰 놈이 E+K지. 물론 K가 양수하는 가정하에. 그럼 이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 77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얘는 어땠을 거냐면 4-K 제곱이 마이너스 77이고 K 제곱이 81이니까 그럼 K는 뿔마 9인데 어쨌든 K가 9면은 가장 작은 놈은 마이너스 7이고 가장 큰 놈은 11이었을 거고요. K가 마이너스 9여도 가장 작은 놈은 11이고 가장 작은 놈은 마이너스 7이죠. 이렇게. 그치? 맞죠? 그랬을 때 가장 뭐 해달래? 가장 큰 수 얼마입니까? 11이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니까요, 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너한테 힌트를 줬어요. 그치? 그 다음에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빗변의 길이가 얼마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치? 그 언뜻 드는 생각은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얘니까. 맞죠? 얘가 가장 큰 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랬을 때 얘가 우리가 공차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얘는 A+D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뭐 A, 그 다음에 A-D, 얘가 더 짧아 보인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치?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때 말이야. 너한테 지금 준 게 뭐냐면 일단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세 변의 관계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당연히 써먹어야죠. 이거는. 얘는 어땠을 거냐면 A+D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D의 제곱이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냐면 4AD잖아. 그치? 그게 A제곱이었으니까 그럼 A는 0이면 안 되죠 지금. 그치? 그럼 A는 0이면 안 되니까 약분이 되잖아. 그럼 4D는 A지. 맞습니까? 그럼 A가 얼마였냐면 4D였다고요. 여기까지 와요? 네. 그 A가 4D였으니까 얘는 4D, 얘는 3D, 얘는 5D잖아. 전형적인 피타고라스 수죠. 3대 4대 5요.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너한테 준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줬어요? 넓이가 150인 거 줬잖아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6D 제곱인데 2분의 1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곱하고 2분의 1 해야 얘가 넓이잖아요. 6D 제곱이 150이었어. 이 얘기잖아, 지금 너.
그럼 D 제곱은 얼마였던 거냐면 25였으니까 D는 뿔마 5고 내가 양수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설정해놨으니까 D가 얼마였다는 거야? 5였지 이렇게, 그치? 이랬을 때 가장 긴 변이 모으게 이거니까 얘는 얼마였겠어요? 25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연습 19번 보겠습니다. 연습 19번이요. 19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초항이 60이고요. 그 다음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너한테 야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이 240이야 라고 줬으니까 너한테 주는 건 되게 노골적이에요. 뭐냐면 일단 평균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평균 낸 게 중항이니까 이게 얼마냐면 둘이 평균 낸 게 24죠. 그치? 거기다가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 m개잖아요. 얘는 240이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럼 m은 얼마였던 거야? 10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죠? 아 그럼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었네. 이 정도 바로 보이죠. 그치? 얘에서 얘 빼시면 9D가 마이너스 72이고 그러면 공차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8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쭉 가가지고요. 뒤로 와서 20번부터 또 24번 정도까지 쭉 풀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20번 먼저 볼게요. 20번이요.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래요. 그치? 등차 수열인데 너한테 지금 물어보기를 야 그럼 합이 얘가 언제 음수가 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때 그 몇 항까지가 처음으로 음수야 이거지. 그치? 몇 항까지 합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일반항 구해봅시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꼴로 생겼잖아요. 그치? 이런 꼴로 생겼으니까 바로 작성을 해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8n이고요. 초항이 32여야 되니까 얘가 1 집어넣었을 때 K가 얘를 32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는 이래야 되죠 지금. 그치? 그래서 A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너한테 물어보기를 SN이 언제 음수가 돼? 라고 했을 때 얘는요 내가 구해보면 초항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번째 항의 평균이 얘가 이제 중항이잖아요. 그치? 중항이고 얘가 평균이고요. 곱하기 n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치? 이 말뜻이잖아요. 지금 말뜻 자체가.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A1 더하기 AN이니까요. 자, 32랑 얘 더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8n 플러스 72를 2로 나눈 값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n 한 개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맞죠? 자, 그럼 봐봐요. 2는 이제 약분이 됐을 테니까 36 마이너스 4n 곱하기 n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때 n은 자연수죠. 자연수잖아요. 나눠도 상관없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냥 없애버릴게요. 약분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 4n 넘어갈게요. 그럼 36이 4n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럼 n은 어때야 돼요? 9보다 커야 되네요. 그치? 10번째 항부터 얘는 뭐가 됐던 거야? 음수가 됐던 거죠. 예, 합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래요. 그럼 이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라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초항은. 근데 1, 2, 3, 4 이런 거잖아요. 그치? 연속한다는 개념이 자연수에서는 1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봐봐. 얘는 어쨌든 뭐야?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랬을 때 너한테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야 합이 490이던데 가장 큰 수가 얼마야? 이 얘기지. 그치? 그럼 봐봐. 20개니까 짝수개여갖고 등차 중항이라는 딱 정확하게 그 항은 없잖아요. 근데 가상인 수는 설정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A1, A2 해서 쭉 와가지고 A10, 그 다음에 A11, A12 쭉 와서 A20 이렇게 있다고. 그치? 그럼 짝수개니까 중항은 딱 여기 존재 안 해. 근데 가상의 수는 존재할 수 있는데 내가 얘를 보니까 봐봐. 합이 490이었다는 이야기는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20이 49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그치? 야 그러면은 평균은 얼마였다는 이야기냐면 490을 20으로 나누시면 2분의 49니까 얼마예요? 24.5죠. 맞아요? 그럼 얘가 딱 얼마였다는 이야기냐면 24.5잖아요 이렇게. 맞지? 그럼 잘 봐. 얘랑 얘는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이게 얼마만큼 차이 났어? 1만큼 차이 났지. 근데 얘가 딱 가상의 중항이니까 있다고 가정하면 얘랑 같지 이거. 그럼 이 한 칸이 얼마야? 0.5잖아요. 그 얘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5였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얼마만큼 차이 나? 9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공차가 1이니까요. 그럼 9만큼 차이 나니까 얘는 얼마였겠어요? 34였겠죠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2번도 보겠습니다. 22번이요.
22번 보시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장 작은 내각이 68도인데 공차가 20도이던데? 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내각의 크기가 20도씩 점점 커진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봐봐. 얘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오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육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의 내각을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삼각형은 다각형의 최소 단위라 그랬죠. 최소 단위. 그래서 이 사각형은 삼각형 2개로 쪼갤 수 있고 얘는 3개로 쪼갤 수 있고 얘는 4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야, 너 육각형의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삼각형 몇 개로 쪼개져요? 4개니까 얘는 쌤 180도 곱하기 4네요. 해서 얘는 720이에요.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6으로 나눠버리죠. 맞지? 얘도요. 자, 얘는 180 곱하기 3이고 얘는 540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게 얘는 오각형인데 3개의 삼각형이고 육각형인데 4개의 삼각형이잖아요. 그치? 그럼 N각형은요. N각형은 몇 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냐면 N-2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얘의 내각의 합은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기까지 왔죠? 자, 한번 봐봐요. 자, 얘가 N각형의 내각의 크기고요. 가장 작은 내각이 68도고 공차가 20도래요. 그치? 야, 그러면 얘도요. 지금 봐봐. 내가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AN이요. 야, 도 다 빼. 20N 플러스 48이잖아요.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N각형이야. N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쭉 있는데 여기 A1부터 시작해서 A2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는데 이걸 AN 게 다 더했대. 그치? 그게 뭐여야 돼요? 다각형의 내각의 총 크기여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처항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초항이 지금 68이니까 A1 더하기 AN을 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N 한 개 얘네의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랑 같아야 되죠.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이거잖아요. 180 곱하기 N-2랑 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러면 A1은 얼마였던 거냐면 68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얘는 20N 플러스 116이잖아요. 그치? 2로 나눠지면 얼마였을 거냐면 10N 플러스 58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N 곱한 게 180 곱하기 M-2던데 이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좀 풀어주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약분을 다 좀 해봅시다. 5N 29N은 90 N-2 해서 더 이상 약분될 게 없죠. 그러면은 5N 제곱 마이너스 61N 플러스 180은 0이네요. 그래서 얘는 5N이고 N이고 인수분해 잘 하셔야 되는데 6, 30 5랑 36인가요? 마이너스 5랑 36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그치? 마이너스 25N 마이너스 36N이잖아요. 그치? 아, 그럼 N은 얼마입니까? 5죠? N은 몇 각형이었다? 5각형이었구나 이 얘기죠 지금. 됐습니까? 영우야 일로 와. 앞으로 뒤에 숨어가지고 일로 와 빨리. 됐죠? 그 다음에 뒤로 와가지고요 23번, 4번, 5번 세 문제 하겠습니다. 영우 일로 와. 그 자리에 앉지마. 일로 와.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치?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렇게 n 플러스 2개의 항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런데 일단 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등차 중앙이나 이렇게 등차 중앙이나 이렇게 등차 중앙이나 다 같죠. 평균들이요. 그치? 앞뒤로 대칭 구조로 다 같습니다. 합이. 이랬을 때 얘가 어쨌든 합이 24래요. 그럼 얘는 너무 쉽다. 봐봐. 얘랑 얘의 평균이 그냥 전체의 평균이죠. 중항. 맞죠? 그 얘는 얼마냐면 평균이 2분의 3이고요.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2개니까 이게 전체 합이고 이게 24였다는 이야기죠. 지금 상태가. 그러면 n 플러스 2는 얼마였을 거냐면 16이잖아요. 그치? 따라서 n은 얼마냐면 14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연습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갖고 42까지가 짜르륵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등차 중앙이나 이렇게 등차 중앙이나 이렇게 등차 중앙이나 같잖아요. 그치? 얘 등차 중앙은 이렇게였을 텐데 걔가 뭐야? 얘와 얘 평균과 같은 거죠. 그치? 얼마입니까? 그럼 20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몇 개 있어? 항이? 30개 있으니까 얘는 합이 얼마였겠어요? 600이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5번도 보시면요 19부터 마이너스 45가 짜르륵 얘가 싹 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평균 낸 거나 이렇게 평균 낸 거나 이렇게 평균 낸 거나 얘네가 싹 다 뭐 할 거다? 중앙으로 같을 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9랑 마이너스 45니까 더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6이니까 평균이 마이너스 13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항해 개수가 n개 있었던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95여서 n은 얼마였던 거야? 15죠, 그치?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되고 딱딱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26번, 7번, 8번까지 하고 29는 조만간 볼 텐데 궁금하네요. 또 얼마나 늙었을지. 쌤이 제일 노안인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그 밖에서 일하시는 그 소방관 그 친구가 제일 늙었습니다. 자외선을 하도 받으셔가지고. 네. 자기 오늘 만나면 자기 오늘 강아지 2마리 구출하고 왔대요. 쌤이 제일 안 좋은 일 하시네요. 안 좋은 일의 기준이 뭔데? 난 되게 좋은데요? 제가 안 좋잖아요. 아, 맞지. 너가 좀 안 좋긴 해요. 자, 26번 먼저 볼게요. 26번 먼저 보시면요. 얘가 지금 초항이 2고요. 그 다음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초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종 구해줘 얘긴데요. 그치? 공차를 좀 알아야겠는데? 너한테 힌트를 준 건 이거란 말이야. 얘는 등차 중항이 A3이고요. 항해 개수 5개니까 이게 40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이 얘기는 A3이 얼마였다는 이야기냐면 8이었어 이 얘기지 지금. 그치? 얘에서 얘 빼시면 공차가 2D가 6이어야 되니까 D는 얼마였냐면 3이었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A 얘는 3n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중앙이 A5니까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9 하시면 되잖아요. 그치? 그 얘는 A 5번째가 여기다 대입하시면 14고요. 9 곱하시면 126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 연습 27번 보겠습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등차 수열을 가지고요.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재구성하는 그런 수열은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너가 A1, A2 쭉 와가지고 뭐 이렇게 AN까지 있는 등차 수열을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나 여기서 3개씩 뽑아가지고 다 더할래. 이놈과 그 다음에 이놈과 그 다음에 이놈 이런 애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은 싹 다 모일 거다. 등차 수열일 거란 말이야. 그치?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요? 아, 그러면 얘 봐봐요. 얘랑 항해 개수 5개고 5개죠. 그럼 그 다음 A11부터 A15까지 그 다음에 A16부터 A20까지 얘네가 뭐 하겠어? 이렇게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겠지. 그럼 50이니까 얘는 얼마? 170, 얘는 얼마? 220이잖아. 그치? 이렇게 쫘르륵 다 더한 게 뭐야? A1부터 A20까지의 합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이거 두 개 평균 낸 게 145니까 곱하기 4네요. 그러면은 46, 58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맞아요. 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그걸로 할래요. 했을 때 봐봐. 얘에서 얘 빼요. 얘에서 얘 빼시면 얘랑 얘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면 5D만큼 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2니까 여기 A7이고 여기서 5D만큼 나고요. 얘에서 얘 빼시면 공차도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렇게 더 가능하고요.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얘 지금 등차 중앙이 A3이고요. 곱하기 5한 게 70이었죠. 그치? 맞아요. 그다음 얘 등차 중앙이 A8이고요. 곱하기 5한 게 120이었잖아요. 그치? 여기서 A3은 얼마였던 거냐면 14였던 거고 여기서 A8은 얼마였던 거냐면 24였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 빼시면 공차도 구할 수 있고 초항도 구할 수 있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좋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냥 이렇게 쭉 뭐 힌트를 얻어내는 건 방식이나 아니면은 등차 수열 재구성하는 이런 방식이나 다양한 관점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28번 볼게요. 28번이 딱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가 이걸 만약에 이거 재구성해가지고 내가 다시 등차 수열로 합으로 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조금 난감한 게 있어요. 뭐가 난감하냐면 얘는 항해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죠. 얘는 15개고요. 얘는 25개예요. 그치? 그러니까 막 항해 개수가 다르니까 뭔가 네가 조작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귀찮아 그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봐봐. S5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의 합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9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얘는 A1부터 시작해서 A2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A15까지의 합이 795였어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근데 너한테 지금 물어본 거는 야 그러면 A6부터 시작해서 A30까지가 얼마야? 이 얘기지 지금.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등차 중앙이 A3이고 항해 개수 5개고 그게 190이었고 그 다음 얘는 등차 중앙이 A8이고 항해 개수 15개잖아. 그치?
그게 지금 795였잖아. 그럼 계산 좀 잘 해볼게. 그럼 A3이 얼마냐면 38이고요. 그 다음에 A8이 얼마냐면 70, 750, 53?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에서 얘 빼시면 5D고요. 그럼 얘가 15고. 그럼 D는 얼마야? 3이었던 거네. 맞지? 공차는 3이었어요. 그럼 얘는 A1 더하기 2D잖아요. A3이. 그럼 얘는 이게 38이었는데 2D가 6이니까 A1은 얼마냐면 32죠. 여기까지 왔어요? 야, 그러면 AN은 어땠을 거냐면 3N 플러스 29였겠지. 여기까지 왔어? 그럼 봐봐. 너한테 구해달라는 건 이건데 얘는요, 얘랑 얘 등차 중앙이 얼마예요? 6이랑 36이니까 18이죠, 18. 그리고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25개잖아. 너한테 물어본 게 이거 해달라는 거 아니야? A18 곱하기 25? 그럼 A18은 여기서 얼마냐면, 계산 54 더하기 29니까 83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83 곱하기 25가 얼마야? 라고 묻고 있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 이쁘게 잘 해보시면 이거 얼마냐면 2755 나온대요. 2750. 계산해볼까요? 415, 166, 2755. 네, 맞네요. 그치? 2070. 2075. 미안해요. 2075. 네. 자, 29번 볼게요. 지금 초항이 마이너스 63이고요. 공차가 6이래요. 그럼 얘는 6n 마이너스 69였을 거야. 뭐 이 정도까지는 오죠. 그치? 맞죠? 근데 갑자기 나한테 새로운 관점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합의 최소값 무슨 말이야? 그치? 근데 잘 봐. 이런 생각 좀 해볼게요. 얘가 지금 초항은 음수고요. 공차는 양수여서 언젠가는 양수가 됐겠죠. 언젠가는 양수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너가 만약에 이런 애들을 더하겠다고 이렇게. 이런 애들을 더할 거야. 더할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너 이 합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야? 내가 합을요, 여기까지만 더하면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까지만 더하면 더 작아지잖아요. 그 다음 또 여기까지 더하면 더 작아지지. 여기서 더하는 순간 어떻게 돼? 커지잖아. 왜? 더하는 수가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럼 최소라는 이야기는 너가 얘가 그 맨 마지막 항이 음수일 때까지 음수인 거지, 계속. 근데 그 다음 항은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되지. 이때까지 더해 나가면 얘가 최소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딱 더하면 되잖아. 맞지? 얘는 음수인데 그 다음 항이 양수일 때까지 더해 주시면, 쉽게 말해서 양수랑 음수랑 전환되는 그 지점까지 더해 주시면 얘는 최소였을 거냐, 최소. 이 값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초항이 마이너스 63이고 처음으로 양수가 될 때가 12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11일 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죠? 그 다음 A12가 얼마냐면 3이고요.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최소값이니까 너 어디까지만 구하면 돼?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지. 얘랑 얘 평균 내면 마이너스 33이고 항의 개수가 11개잖아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363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얼마게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63 계산 맞네요. 맞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30번도 마찬가지인데 30번도요. 뭐 똑같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41이고요. 공차가 2분의 3이래요. 그럼 얘는 2분의 3n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2니까 85 이렇게 되겠죠. 그치? 아이고. 이렇게 됐을 텐데 언제까지의 합이 최소가 돼?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때 이 값을 만족하는 n이라는 값에서 최소겠죠. 여기까지 더했을 때. 그럼 얘는 어땠을 거냐면 an이 2분의 3n 마이너스 85니까 2는 제꼈다고 치고요. 3n 마이너스 85가 0보다 작고요. 얘는 3n 마이너스 82가 0보다 커야 돼서 이걸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두 개를.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죠. 둘 다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n값은 어땠을 거냐면 3분의 85보다는 작고요. 여기서는 3분의 82보다는 크네요.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이니까 얘가 대략 얼마냐면 27점 얼마고요. 얘는 28점 얼마여서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28밖에 없죠. 그치? 이렇게 적용하셔도 좋고요. 사실 계산해보면 어디였어? 이거
이것만 보시면 얘는 딱 28번째 항까지는 음수였다가 29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더한 게 음수, 최소였겠죠. 합이. 맞지? 예. 직관적인 논리죠, 사실은. 그래서 뒤로 와서요. 연습 문제 몇 개야? 16개? 8개? 다 풀 겁니다. 빨리 푸십시오. 이 단원에서 너한테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너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성질들을 한번 이해해봐 라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열의 합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 기호를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S라는 기호를요. 그치? SN이다 이러면 얘는 정의하기를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더해 이 얘기였어요. 그치? 이때 이 N은 S는 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메이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거거든. 야,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이라는 이 기호와 일반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봐봐. 예를 들어서 S1, S7 마이너스 S2래요. 그러면 S7에서 S1을 뺐습니다. 얘는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이죠. 얘에서 얘 빼시면 뭐가 남아요? 세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쭉 가서 7번째 항까지 합이 남았겠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또 S5 빼기 S3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까지 항이 합이잖아요. 그럼 뺐을 땐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만 남았겠지. 이렇게 됐을 거잖아. 맞아? 야, 그러면 얼핏 드는 생각으로, 쌤, 그러면 SN에서 SM-를 빼버리면 얘는 뭐겠다? AN이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열의 항이라는 이 기호와 일반항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겠네요.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얘는 최소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는 항번호잖아요. 항번호. 영항 이런 거 없잖아. 첫 번째 항이 제일 작은 거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어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를 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이 정도는. 그치?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17페이지에 밑줄 하나만 치우고 갈게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 해가지고요. 그 아래 박스에 AN은 SM 빼기 SM-1이고요. 그때 N은 2 이상의 식인 겁니다. 요거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게 1번. 2번은 이 얘기 당연하죠. 자, S1은요, 첫 번째 항의 합이잖아요. 그치? 첫 번째 항의 합이니까 얘는 그냥 뭐랑 똑같습니까? A1이랑 똑같죠. 그치? 맞습니까? 맞지? 그래서 봐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는 이런 관계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네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n이 두 번째 이상부터 2 이상부터 성립한다 이건데, 예시를 한번 들면서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플러스 2n-1이래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야, 일반항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반항. 야, 합이 이런데 얘 일반항 뭐겠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럼 너는 뭐 할 거냐면, 그러면 SM-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해서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 빼겠죠. 위에서 아래 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좌변은 뭐만 남아요? AN만 남죠. 그치? 얘에서 얘 빼시면 얘는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얘에서 얘 빼시면 플러스 2잖아요. 그치? 얘는 뭐야? 2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맞지? 쌤, AN은 2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라고요? 2, 두 번째 항부터. 옆에 써줘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쌤, 초항은요? 초항은 어디서 끄집어낼 수 있냐면 S1이랑 A1은 어떻다고요? 같죠.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2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써주기를 너가 이렇게 써놓고 따로 여기 옆에다가 단 A1은 2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오케이? 너 이대로 써버리면 얘가 A1이 얼마란 이야기야? 3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 틀린 거야?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럼 A1은 2인 거지 지금 이렇게, 그치? 맞죠? 그 A1은 어디서 떼온다? 여기서 떼오시는 거야. S1은 A2랑 똑같겠네. 여기서 떼오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었다고 할게요.
자, 그럼 내가 너한테 일반항 찾아봐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또 SM-1에서 빼버리겠죠. 얘는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시면 좌변은 AN이고요. 우변은 EN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EN 플러스 2네요. 그치? 근데 얘가 봐봐요. 얘는 N이 2 이상부터 성립하긴 하는데 여기서 뽑아낸 A1의 값은 4고요. 여기서 뽑아낸 A1의 값도 4죠. 그치? 그럼 얘는 뭐야? 그냥 2 이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성립해, 그냥 1항부터 성립해 라고 얘기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AS1이랑 A1 이렇게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너가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내가 수열의 합에서 뽑아낸 일반항은 무조건 그냥 몇 항부터 성립한다? 2항부터 성립한다. 이거 기억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첫 번째 항은 어디서 뽑아낸다? S1이랑 A1이랑 같겠지. 거기서 뽑아내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와봐요. 18페이지죠. 자, 그러면 이 관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말했던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 사이 관계 말고요, 일반 특정하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특정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됐죠? 그럼 봐봐. AN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AN이 A1 더하기 N-1D,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죠. 그치? 맞죠? 근데 SN은요, 그럼 얘는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번째 항, 즉 AN이죠. 걔네들의 평균에다가, 이게 지금 뭐야? 평균이죠. 그치? 이게 중앙이잖아요.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 곱하기 n이지, 이거.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dn 이렇게 나오거든요. SN이요. 그럼 잘 봐. 우리가 등차 수열은 이렇게 생겼었죠. 꼴이. dn 플러스 k 해가지고 얘를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울기가 d인 1차 함수의 함수값인데 정의역이 뭐라고? 자연수인 함수값이야. 이렇게 배웠지. 얘 봐봐. 얘 어떻냐면 n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이에요? 2차 다항식이죠. 맞지?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고 얘를 보니까 매우 특수한 게 보니까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뭐야? 그 등차 수열의 공차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를 더한 게 뭐야? 첫째 항이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네요. 그래서 봐봐.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pn제곱 플러스 qn 이런 꼴로 생겼는데, 자, 첫 번째 얘는 특징이 있어요.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로 얘는 뒤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상수항이 0이야. 두 번째로요. 2차항의 개수인 p의 2배가 공차인 d랑 같고요. p랑 q의 합은 등차 수열의 초항과 같아요. 이렇게. 맞지? 그럼 봐봐. 이런 거를 네가 머릿속에 넣어지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요. 너가 문제 상황에서 이런 게 주어졌어요. 야, SN은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5N이던데 얘 일반항 좀 구해봐. 이랬다고. 그게 딱 보니까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지 상수항 없지.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을 거라고. 맞지? 다시. 이런 꼴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기는 애들은 뭐라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요.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인데 공차가 뭐라고? 얘 2배. 그래서 D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4지. 첫째 항은 둘의 합. 얼마야? 3. 그럼 얘는 AN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7이었겠네.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거지. 맞죠? 원래는 이게 아니라도 뭐 해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2인 뽑아내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빠르게 뽑아낼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또 해볼게. 자, 몇 가지. 자, 이렇대요. 얘도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고 상수항 0이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을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보기를, 야, 어떤 수열의 합이 이런데 얘 일반항 좀 뽑아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등차 수열도 안 줘요. 그냥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줘. 그럼 너는 그냥 보자마자 n에 대한 2차 당식이고 상수항 0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겠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두 배가 뭐야? 공차니까 3 이거지, 그치?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뭐야? 첫째 항이잖아, 그치? A1은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이렇게, 그치? A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3n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나왔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네가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고. 그럼 봐봐. 이제 일단 밑줄 좀 치고 갈게요. 18페이지에 어딨냐면 큰 2번 있죠. 그 어드바이스 아래 큰 2번에 SN은 위에와 같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상수항이 0이고요. n을 인수로 가져요. 동그라미 2번 공차 D에 대해서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에요. 즉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예요. 오케이? 됐죠? 그럼 그 관계를 너가 정리를 하시면 그 아래 별표요. 어드바이스 박스요, 박스. 등차 수열의 합은요 pn제곱 플러스 qn 꼴이고요. 이때 공차는 2차항의 개수의 2배인 2p고 초항은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의 합인 p 플러스 q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거 이용하시면 빠르게 네가 뭐 할 수 있다? 일반항을 뽑아낼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이제 아까 우리 그 최소값 있잖아요. 최소값.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이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봐봐. 어쨌든 이제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 이걸 볼까?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방금 우리가 29번, 30번에서 이 문제 봤었죠, 그치? 근데 우리가 아까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해봤던 거 제외하고 이제 얘를 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SN이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겼대요. 오케이?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2고요. 초항이 4잖아요, 그치? 5잖아요, 미안.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AN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7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치? 그럼 얘는 쌤 세 번째 항까지 더한, 얘 봐봐. 얘는 이제 어떻게 했을 거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이 지금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최대값이요. 그럼 얘는 수열 항을 쭉 나열을 해보면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치? 그럼 최대이려면 딱 여기까지만 더해야 되지. 양수일 때까지. 근데 이거는 숫자가 작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요 얘는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거 n에 대한 2차 함수의 함수값이지. n에 대한 2차 함수의 함수값인데 n이 뭐일 때? 자연수일 때 함수값인 거네. 맞지? 즉 등차 수열의 합은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의 값은 이 2차 함수의 함수값 중에 하나네. 그럼 잘 봐. 얘가 이렇게 n축이 있고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6을 지나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 얘가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왔겠지, 2차 함수. 그럼 너 지금 내가 야 얘 최대값 좀 구해봐 이랬단 말이야. 그럼 최대값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지. 근데 여기는 얘는 어디서 가질 거냐면 0이랑 6이니까 얘는 n이 얼마일 때? 3일 때 여기서 가지고 있겠지. 쌤 그럼 얘는 세 번째에서 얘는 최대값을 갖고 있겠네요로 해석이 돼 안 돼?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근데 또 만약에 자 이번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근데 SN이 n제곱 마이너스 7n이던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인 건 알겠죠? 이 등차 수열의 합의 항은요 이렇게 0과 7에서 n축과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의 함수값이었을 거라고. 맞지? 그 내가 물어보길 너한테 봐봐. 야 너 이거 최대값 얼마? 이렇게 물어봐요. 최대값은 존재해 안 해? 안 해. 계속 올라가니까 커지잖아요. 그럼 최소값이 얼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최소값이면 너 이렇게 생각하겠지. 쌤 얘랑 얘 평균 낸 게 3.5니까 3.5항은 없잖아. 너 S 3.5가 어딨어? n이 자연수일 때만이지, 그치? 그럼 얘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얼마야? 3이랑 4잖아. 그럼 얘는 어땠을 거냐면 여기가 3, 4 똑같이 이거. 그 얘가 지금 3,S3이고 얘가 4,S4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 한번 해석 좀 해줘. 봐봐. S3이랑 S4가 같잖아.
그러면 뭐가 0이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A사가 0이지. 확인해볼까? 봐봐. 이거 지금 공차 얼마야? 2지. 초항 얼마야? 마이너스 6이잖아. 그 얘는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2n 마이너스 8이니까 A사가 8이 0이었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얘가 얘랑 같았던 거잖아. 맞아? 그 얘가 지금 내가 너한테 이제 야 이거 최소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S3이랑 S가 같으니까 너 뭐 하면 돼? 얘 아니면 얘지. 그 집어넣으면 되잖아. S3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였던 거야? 9 마이너스 21이었으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12네였으면 이렇게 바로 나오겠지. 맞지? 그럼 봐봐. 아까 풀었던 거 우리가 연습을 해볼게. 그 특강권 해봐. 아까 그 30문제. 내 거 어디 갔냐? 29번 보니까 너한테 뭐 초항이 지금 마이너스 63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6인데 SN의 최소값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너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얘는 2분의 dn 제곱 플러스 더해가지고 초항이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집어넣을게요. 얘는 어땠을 거냐면 3n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지금 더한 게 초항이어야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3n? 66n 이래야 되죠. 그치? 맞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0과 22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는 최소가 어디서 가죠? n이 얼마일 때? 11일 때 딱 이쁘게 가져주네. 그치? 그럼 얘 문제가 너한테 물어본 게 야, 최소값이 얼마 이거잖아. 그치? 그럼 n이 11일 때니까 너 뭐 하면 돼? 여기다가 11 대입해 주시면 되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뒤로 와서 30번이요. 연습 30번. 연습 30번도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1이고 공차가 2분의 3이래요. 그럼 얘도 SN이 2분의 dn 제곱이니까 4분의 3n 제곱이었을 거고 그다음 첫째 항이 마이너스 4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1에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서 계산하기 조금 그렇긴 하네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치? 한번 계산해보지 뭐.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67 나눠 떨어지니 이거? 안 나눠 떨어지네. 계산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볼게요. 봐봐.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얘는 4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67n이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0과 얼마냐면 3분의 167 4분의 3n으로 묶어버리면 n 마이너스 3분의 167이니까 얘가 0이고 3분의 167 이거네요. 그치? 얘는 평균 낸 게 얼마야? 6분의 167이잖아요. 그치? 얘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 찾아주면 되지. 얘가 얼마냐면 20 50 47이니까 47 27점 얼마네요. 그치? 얘랑 가장 가까운 게 26 아니면 28이잖아요. 그치? 그럼 28번째가 얘가 더 가깝죠. 그치? 얘는 28일 때가 최소였던 거네. 28번째 항까지 합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째 항이 최소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야? 28번째 항이 최소야 이 얘기지. 얘가 더 가까우니까요. 26은 조금 더 멀었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조금 더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도요. 등차 수열의 합도 2차 함수의 함수값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근데 너한테 요 관점을 계속 물어보거든. 수능 문제나 고난도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해야겠죠 일단. 근데 이거는 당연히 특강이니까 이런 게 있네 이거고요.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이런 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너 이런 거 있잖아요. 쌤 너 복수수 할 때 이거 있잖아요. 복수평면 얘기하고 했던 거. 이것도 사실은 교육 과정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특정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너 이런 개념 알면 편해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제들. 교과서에는 없지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아까 개념수를 오시면 거기에 몇 번이냐면 예제 1번 19페이지에 예제 1번, 2번, 3번, 4번 다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이요. 얘 보니까 수열의 합인데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고요. 상수항 없습니다. 그럼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였고요. 이 둘의 합이 초항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일반항 바로 작성해 보시면 4n 마이너스 5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A10은 얼마였던 거냐면 35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예제 2번 보겠습니다. A1이고요. 초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40이랍니다. 여기서 주고자 했던 건 등차 중항이 A3이고 항이 5개였으니까 이게 40이었어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A3은 얼마였냐면 8이고요. 얘에서 얘 빼시면 공차는 얼마냐면 3이니까 AN은 3N-1이네요. 그치? 그래서 10 대입하시면 29죠.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n에 대한 2차 방식이고요. 상수항 없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네. 해서 얘 2배가 공차 6. 이렇게 둘이 더한 게 5. 초항. 그치? 그래서 공차는 6이고 초항은 5라고요. 아, 그럼 AN은 6N-1이잖아요. 그치? 그다음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이건데 얘는 등차 중항이 7.5잖아요. 7.5항. 얘가 지금 짝수개죠. 항의 개수가. 짝수개니까 얘 항 중에는 등차 중항이 없어요. 근데 가상의 항인 7.5항을 설정할게요. 그러면 7.5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A 7.5면 얼마야? 45, 44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44 곱하기 평균이 44였는데 항의 개수가 몇 개? 6개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몇 개였던 거야? 264였던 거죠. 그치? 야, 설마 이거 항의 개수 쌤 5개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에? 5 이상 10 이하의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5 이상 10 이하의 정수의 개수는 얘는 앞으로 가겠다. 5 이상 10 이하의 정수의 개수 얘 빼기 얘여서 6개죠. 6개. 맞죠? 예. 264였을 거고요. 네? 저거 S10 S4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이거 끄집어내는 게 일단 포인트였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도 충분하죠. 이제 4번 볼게요. 얘 딱 봤는데요. 봐봐. 얘가 뭐라 그랬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래요. 그치? 등차 수열의 합이래.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려면 얘는 어때야 돼요?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고 뒤에 상수항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죠. 그 얘는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4 플러스 k인데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된다고요. 초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려면. 따라서 k는 얼마? 4죠. 그치? 맞죠? k가 4니까 SN이 이렇게 생겼고요. A1은 뭐랑 똑같아요? S1이랑 똑같잖아요.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4 더해지니까 3이네요. 그럼 A1은 3이고 K는 4여서 둘의 합은 얼마? 7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뒤로 와서요. 등차 수열 합의 최대 치수였고 예제 5번, 6번이요. 해보십시오. 저 아까 9장이어서 줬어요? 민준아 앞에 개념 설명한 거 영상 올려주면 한번 듣고 와야겠다 이거. 오케이? 네, 일단 해보세요. 자 봐봐요. 예제 5번에서 이제 힘들겠죠. 이제 보시면요. 초항이 100이고요. 공차가 정수래요. 그치? 맞죠? 근데 최대 값을 가진다면서요. 그럼 얘가 SN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2분의 dn 제곱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dn 이렇게 생겼고요. 이 d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음수면 위로 볼록했겠죠. 그치? 근데 얘는 최대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n축과 0에서 반드시 만나면서 위로 볼록한 이런 상태였을 거라고. 근데 너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쌤 대칭축이 17이었겠네요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요. 얘는 뭐냐면 17이 여기 꼭 아니어도 여기 17이 얘랑 제일 가까운 자연수이면 돼. 이렇게. 그치? 맞아요? 또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조금 멀리 16이 있고 여기 좀 가까이 17이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요. 맞아? 그럼 이렇게 하고 파악하기는 이건 조금 쉽지가 않잖아. 상태가.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야 17번째 항까지가 합이 최대라고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일단 공차는 얘는 음수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100에서 실발을 해가지고 점점 작아지잖아.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여기는 계속 양수인데 여기가 음수가 되는 그 지점이 있겠지. 그게 몇 번째 항이라고? 17번째 항이라고. A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게 A17이 양수였고 A18은 뭐였어? 음수였어. 지금 이거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상태가. 뭐말지 했어? 그래야지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일 거 아니야. 18을 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음수니까 작아질 거 아니야 합이. 그래서 봐봐. 그러면은 얘는 초항이 100이고 16D가 더해진 값이고 얘가 이랬을 거고 얘는 초항이 100이고 17D가 더해진 값인데 얘가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D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D는 마이너스 16분의 100보다는 크고 여기서 17분의 마이너스 100보다는 작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얘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계산이 이거 해야 돼. 마이너스 6점 얼마 얼마고 얘는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잖아. 그치? 그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6밖에 없지. 그치? 맞아? 그래서 따라서 공차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6이었네 이 얘기지 지금. 돼요? 자 그럼 이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A10이 얼마야 이거니까 A10은 어땠을 거냐면 A10은 A1 더하기 9D니까 얘는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에서 46이었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고. 얘 볼게요. 얘는 지금 보니까 수열의 합인데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고 상수항이 0이야? 아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네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얘의 2배가 공차인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둘의 합이 초항이구나 해서 얘가 이거네 까지 왔지? 그럼 얘는 어땠을 거냐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3이네 라고 바로 나오잖아. 근데 얘가 0보다 큰 게 몇 번째까지야 이거지. 그치? 항의 개수가 그럼 6이잖아. 그럼 뭐 굳이 계산할 것도 없지. 그냥 얘는 6일 때까지가 얘는 양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하나 물어볼게. 자 봐봐.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1이래.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정확히 말하면 얘는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AN의 합이에요. 합. 한번 확인해 볼게. 잘 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뽑아 볼게. 얘가 SN-1이 뭐냐면 마이너스 n-1의 제곱이고 플러스 12n-1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위에서 아래 빼보시면 얘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2n이고 아니지 마이너스 2n이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2 이렇게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3이잖아요. 그치? 맞지? 근데 봐봐 S1이 얼마냐면 얘는 S1이 12고요 여기서 S1이 11이잖아요. 그 얘는 다르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AN이 그 다음 A1은 12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즉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얘가. 그러면 쌤 이거는 아까 이거의 2배랑 뭐 이거 더하고 못 뽑아내요? 뽑아낼 수 있어요. 봐봐. 얘 공차 이거 2배가 뭐야? 공차인 마이너스 2지. 이렇게 합이 얼마야? 11이잖아. 얘 아까 항이 어디 갔어? 얘가 이 상태에서는 11이지. 맞지? 그럼 이 상태에 이거 식은 뽑아낼 수 있다고. 이 식은 뽑아낼 수 있는데 단 뭐만 써주면 돼? 요거 하나만 써주면 되지. 두 번째 항부터 이래 라고만 써주면 돼. 그치? 맞죠? 그래서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긴 한데 이렇게 상수항이 0이 아니었던 놈은 등차 수열의 합이긴 한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AN의 항의 합이었던 거야 얘는.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제 고2다 이제 내신 대비를 한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그 안에 숨어져 있던 뭐 이렇게 논점들 있잖아요.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 물어보는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결국 공부가. 네. 특강 그 30문제 그것도 꺼내봐요. 아까 이거 안 끝났어요. 왜 자꾸 넣어놓는 거야 대체? 네? 이제 남았는데 뒤로 보시면 31번 재밌어. 118페이지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안 뽑아줬어? 97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요. 뽑아줄게요. 기다려봐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손. 네,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85였고요. 그럼 얘는 5 곱하기 얘가 등차 중앙 A3이니까 이게 85네요. 그치? 그럼 A3은 얼마였다는 이야기냐면 17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에서 얘 빼시면 이 D가 마이너스 4고요. 그럼 D는 마이너스 2였네요. 공차가. 맞죠? 그럼 SN은 어땠을 거냐면 SN은 마이너스 N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1 마이너스 N이니까 21N 이렇게 되겠죠. 22N이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1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 다음에 0과 어디서 만났냐면 22에서 n축과 만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치? 근데 얘는 땡큐하게도 대칭축이 딱 얼마야? 자연수지. 그럼 n이 얼마였던 거야? 11이잖아. 그치? 아, 그럼 얘는 11일 때가 최대였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11일 때가 최대였고요. 그때의 값은 여기다 11 대입한 값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1의 제곱. 네? 왜 아래로 아, 위로 볼록하죠? 미안해요. 미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네. 이렇게 되죠, 그치? n이 11일 때가 최대죠, 그치? 네. 최대고, n이 어쨌든 11일 때가 최대고 대입하시면 되죠, 그치? 계산만 해주면 n은 마이너스 121에 플러스 2 곱하기 11의 제곱이니까 121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됐죠? 네. 그 다음에 37번이요. 37번. 이제 지금 보니까 이런 놈의 수열의 합이 있고요. 이런 놈의 수열의 합이 있는데 얘의 9번째 항과 얘의 뭐가 같다고요? 몇 번째 항이 같다 그랬나요? 아, 맞네요. 9번째 항과 얘의 9번째 항이 같대요. 그치? 그럼 봐봐요. 얘는 딱 보자마자 n에 대한 2차 방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0이 아니에요. 그치? 그럼 얘에서 일단은 식은 뽑아낼게요. 일반항이 얘 2배가 공차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뭐야? 첫째 항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어땠을 거냐면 k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k 마이너스 1 이랬겠네요. 지금. 맞죠? 그래야 초항이 k 플러스 1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뽑아낸 일반항이고 단 얘는 상수항이 0이 아니니까 n이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일반항은 Bn이라고 할게요. 얘 일반항 이렇게 돼 있고요. 얘 2배가 공차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초항이니까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3이려면 얘가 이래야 되죠, 지금. 그 다음에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됐겠죠. 그치? 맞죠? 그러면 A9랑 B9랑 같다는 이야기니까 A9는 얼마냐면 여기서 17 플러스 K고요. B9는 얼마냐면 36에서 빼기 7이니까 29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K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2였네. 이렇게 보여낼 수 있죠. 됐습니까? 네. 다 왔네요. 38번이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생겼고요. 등차 수열 AN이래요. 봐봐. 등차 수열 AN이라는 얘기는요. 별말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등차 수열이 합이려면 이 상수항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뭐겠어요? 0이겠죠. 첫째 항부터 성립하려면. 알파가 0인 거예요, 그냥. 됐나요? 오케이. 됐죠? 네. 얘처럼 상수항이 0이 아니면은 얘는 뭐다? 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던 거라고요. 얘는 상수항이 0이면 뭐야?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던 거고요. 오케이? 네.